반갑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꼴을 통통 튀게, 하지만 뼈 때리게 전해드리는 시사통통입니다. 오늘은 작심하고 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2026년 1월 29일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남을 만한 판결이 나왔죠.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소식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는데 징역형은 나왔는데 주가 조작은 무죄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판결의 숨은 의미부터 앞으로 줄줄이 사탕처럼 남아있는 재판 일정, 그리고 나라를 다시 한번 뒤흔들 2차 특검의 핵심 쟁점까지 15분 동안 아주 진하게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판결의 결론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죠. 법원은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모 혐의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오직 통일교 관계자에게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같은 금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법원은 목걸이를 몰수하고 1,282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는데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아주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 조작은 무죄일까요?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계좌를 맡겼고 주가 조작이 벌어지는 사실을 알았으며 이익까지 챙긴 건 맞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작전 세력과 적극적으로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인 두비오 프로레오, 즉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법의 대원칙이 적용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직 남아있는 재판 일정이 첩첩산중입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정당법 위반 사건입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하실 텐데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으로 입당시키고 그 대가를 받았다는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유 중 하나가 통일교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거래 때문이었는데 이 정당법 위반 사건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의 실세였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라 이 재판의 결과 역시 김 여사에게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입니다. 바로 2차 특검이죠. 이번 1심 판결에서 빠진 하지만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물급 의혹들이 2차 특검으로 대거 넘어갔습니다. 그중 첫 번째 핵심 쟁점은 바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입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관저를 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김 여사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2차 특검의 최대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건 단순한 금품 수수를 넘어 국정 운영의 공정성을 건드리는 문제라 파괴력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핵심 쟁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입니다. 갑자기 고속도로 종점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이 의혹 기억하시죠? 2차 특검은 누가, 왜, 어떤 절차를 거쳐 노선을 바꿨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실질적인 압력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파헤치게 될 겁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직접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준 대목이 많았기 때문에 특검팀은 아마 이 대목에서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찾는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분위기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입니다. 조선일보조차 사설을 통해 재임 중에 대승적으로 특검을 받아들였으면 어땠겠느냐며 아쉬움을 숨기지 못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시장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며 경제 기초 체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설탕세 도입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담배처럼 설탕에도 세금을 매겨서 공공의료 재원을 만들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콜라 1리터에 110원 정도의 부담금을 붙여서 국민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벌자는 건데 시장에서는 우회 증세 아니냐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이 시끄러운 와중에도 우리 기업들은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 49%라는 믿기지 않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영업이익만 47조 원에 달합니다. 덕분에 코스피 지수는 5천선을 뚫고 5,170.8위까지 치솟았습니다. 시중 자금이 예금에서 주식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머니 무브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25%나 줄어들면서 전세 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집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번 판결은 하나의 마침표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의 시작점입니다. 1심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지적한 지위의 오용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진행될 정당법 위반 재판과 2차 특검에서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법이 권력 앞에서 정말 평등한지 아니면 의심스러울 때만 피고인의 편인지 국민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통통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복잡한 의혹들이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그리고 우리 경제는 이 경랑 속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통통 튀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사통통과 함께 깨어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 이해찬 전 총리의 영정이 국회에 마련된 영결식장에 들어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서한 국민훈장 무궁화장도 뒤를 따릅니다. 검은 정장에 근조 리본을 달고 영결식을 지켜본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침통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던 이 대통령은 추모 영상에서 이 전 총리의 모습이 등장하자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여사 역시 흐르는 눈물을 닦느라 한참 동안 손수건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빈소를 찾으신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께서 그리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괜히 평통수석 부의장을 하시게 해서 멀리 베트남에서 공무 중에 돌아가신 데 대한 자책이셨습니다. 참석자들은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고인에게 빚을 졌다며 이 전 총리를 추모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김대중 대통령님도 만나시고 노무현 대통령님도 만나시겠지요. 아마도 활짝 웃으시며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고 두 팔 벌려 반겨주실 것입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영결식이 끝난 뒤에도 운구 행렬을 따라 걸으며 이 전 총리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이별을 알리는 석발의 조총 발사와 함께 고인은 국회를 떠났습니다. 이 전 총리의 유해는 부모 곁에 묻히고 싶다는 뜻에 따라 세종시 은하수 공원에 안장됐습니다.